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나이 맞히기 게임이에요. 보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 예. 박땡땡 씨, 몇 살로 보이십니까? 몇 살인 것 같아요? 예, 보신 분 계시죠? 선땡땡 씨는 몇 살 같아요? 선땡땡 씨. 정땡땡 씨, 몇 살 같아 보십니까? 50. 예, 어떤 분 60도 보시더라고요. 예,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36세입니다. 36, 37, 36. 자, 제가 무슨 국가대표 노안만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언제 TV 화면이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TV 화면이냐. 언제 사진일까요, 이게? 97년이에요, 97년. 여기 보시면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 속으로. 그죠? 옛날 MBC에서 하던 프로그램이죠. 90년대. 자, 97년도 TV 화면이에요, 97년도.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왜 97년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노안이라고 느껴지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 경험생명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험생명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경험생명표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통계청, 지금은 통계청이 아닙니다.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름이 국가데이터처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매년 집계하는 전체 통계가 있어요.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경험생명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보험을 든 사람들 중에서 예, 얼마까지 사는가, 요거를 조사한 게 경험생명표예요. 그래서 요거는 3년이나 4년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지금 보시면 89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10회 경험생명표인데, 여기 보시면요, 자, 97년도에 경험생명표상의 97년도에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죠? 예, 68.7세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게 2024년에 얼마가 됐죠? 86.3세가 됐습니다. 다음번 경험생명표에서는 거의 90세가 넘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20년 동안에 30년이죠, 30년, 그렇죠? 30년 정도 흐르는 동안에 평균 수명이 20년 증가한 겁니다. 요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97년도로 돌아가서 좀 전에 이분들을 봤다, 저 나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타임지, 요게 언제 거냐면은 2015년 2월 타임지 표지 기사예요. 2015년이면 벌써 11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자, 올해 태어난 이 아기는 여기 써 있죠. 몇 살? 142살까지 할 수 있다. 여기 11년 전 얘기입니다. 11년 전. 그럼 지금 태어난 아기는 어떨까요? 150, 200? 예. 거의 뭐 이거는 불사에 가까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살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30년 예상 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써 있죠? 그죠? 써 있죠? 대한민국. 2030년에 남성, 여성 모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러냐면요. 자, 한국이 코로나 때 입증이 됐죠. 전 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거의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처럼 건강에 관심 많은 나라가 또 잘 없어요. 매일매일, 그죠? 식사 외에 비타민, 건강 보조식품, 영양제 안 챙겨 드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죠? 다 드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년층 인구가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OECD 주요 회원국 중에 노인 빈곤율이 지금 OECD 평균이 14.8%. 요 빈곤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중위소득의 한 50% 미만을 말하는 겁니다. 가구당 소득이. 쉽게 말하면은 한 가구당 한 달 소득이 한 140만 원이 안 되는, 140만 원 가지고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된다. 쉽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14.8%인데 우리나라가 43.8%, 그러니까 OECD 평균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인들이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유난히 우리나라만 노인 빈곤이 높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전 세대는 뭐냐면은 지금 60, 70대가 70대, 80대가 되신 분들은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죠. 자식들이 자기를 부양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서 살아오신 거죠. 근데 버림받았죠. 예, 부양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좀 슬픈 얘기지만 자살률도 엄청나게 높죠.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으로 볼 때 58.6명. 영국의 8배입니다. 8배. 참 슬픈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고객들은 아, 우리 집은 뭐 단명하는 집이야, 뭐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예. 저희 집도 단명하는 집 아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다 70이 안 돼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우리 집은 단명한 집 아니야. 근데 지금 85세신데 너무 건강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살은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게 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요즘에 고객들한테 연금보험을 얘기하면은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오늘 주식 보셨나요 혹시? 요즘에 진짜 현기증 나죠? 예, 맨날 400, 500포인트씩 떨어졌다가 또 600포인트씩 올라갔다가 오늘 지금 아까 보니까 6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갔어요. 예, 엄청나게 한 8%인가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10%, 20%씩을 벌어들이니까 그 뭐하러 보험을 들어, 주식을 하지,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예,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 그죠? 연금보험. 보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 위험보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생의 험난함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축구를 하니까 축구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축구할 때 골키퍼 빼고 10명이 있죠. 10명이 다 공격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 감독인데, 그죠? 축구 우리 팀이 계속 반칙을 해가지고 퇴장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농구는 퇴장시킬 사람을 고를 수가 있죠, 감독이. 그죠? 아시죠? 축구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만약에 축구도 농구처럼 이렇게 감독이 골라서 퇴장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퇴장시키고 한 명 남겨놓는다면 누구 남겨놓으시겠어요? 그렇죠, 골키퍼. 골키퍼를 남겨놔야겠죠? 예, 그래야 골을 안 먹으니까, 넣지는 못해도. 자, 보험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돈을 더 버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보험은. 목적은 뭐냐면 내가 가난해지지 않는 거, 지키는 거. 예, 마지막에 방어선을 치는 게 보험이라는 거를 고객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의미로다가 연금보험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예. 자, 요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계속 주는 연금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을까요? 딱 3개 있어요, 3개. 딱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생보사에서 주는 종신연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려는 종신연금이고요. 두 번째가 국민연금. 세 번째가 주택연금이에요.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금을 준비하는 수단은 연금 보험 말고도 생보사 연금 보험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20년이에요. 다 20년입니다. 증권사의 IRP, 연금, 퇴직, 연금 저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이 20년. 60세 시작하면은 80세까지 받고 끝나는 거예요. 자, 80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니까 진짜로 돈이 필요한 게 80세더라고요. 60대까지는 노느라고 필요합니다. 노느라고. 놀러 다니느라고 필요합니다. 근데 80대가 되니까 뭐에 필요할까요? 병원비. 병원비에 필요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도 물론 해결해야 되지만은 진짜 돈이 필요한 거 승부는 진짜 그때 나는 것 같아요. 80대. 근데 그때 연금이 끝나버려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연금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연금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곤충이 3부분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죠. 머리, 가슴, 배. 연금보험도 3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맨 앞이 납입하는 기간입니다. 납입하는 기간. 중간이 거치. 거치라는 말이 뭐죠? 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는 걸 거치라고 하죠. 그죠? 거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불려나가는 기간이고, 마지막에 연금을 개시하고 나서 그걸 내가 받아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3부, 납입, 거치, 연금 수령. 그래서 보통 연금보험을 보면 우리가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제1보험기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보통은 납입하고 거치를 합쳐서 연금 개시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1보험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에서 그 이후를 제2보험기간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3부분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납입하고 거치하는 기간 중에 이 연금 재원을 어떻게 굴리느냐, 어떻게 운용하느냐, 어떻게 돈을 불려서 이자를 붙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금보험의 종류가 나눠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변액연금. 변액보험이라는 거 아시죠? 변액 자격 다 갖고 계신가요? 다 갖고 계세요? 자, 변액연금. 어디다 투자를 하죠? 펀드에 투자하죠. 펀드에. 펀드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주식 아니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00% 주식인 것도 있고 100% 채권인 것도 있고 섞여 있는 펀드도 있고, 그죠? 펀드에 투자해서 그 운용 성과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수익이 달라지니까 보험금, 다시 말하면 연금액이 달라지죠. 적립금도 달라지고 연금도 달라지게 되죠. 그죠? 두 번째는 금리 연동형입니다. 공시율. 자, 공시율이 뭔지 다 이제 아시죠? 공시율. 공시율이 뭡니까?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고객한테 공시율이 뭐다라고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시중 변동 금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금리를 참고해서 고객이, 그죠? 보험사가 고객이 자기한테 보험사에 맡긴 돈을 요 정도 이자를 붙여서 운용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각 보험사가 판단해서 정하는 금리가 공시율이죠. 공시라는 거는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공공연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어디다 보여주죠? 어디다 공시하죠? 홈페이지. 홈페이지, 각 보험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시실에서 모두 그 달의 공시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율은 얼마마다 바뀝니까? 매달 바뀝니다. 매달. 그래서 이번 달의 공시율은 몇 프로다. 그게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가 되고, 모아서 보고 싶으면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로 들어가시면은 각 보험사 공시율을 다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 바뀌는 공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금리 연동형, 금리 연동형 연금입니다. 그리고 확정 이율로 움직이는 상품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KB라이프에 그게 있다가 올해 1월에 판매가 중단이 됐어요.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KB라이프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한 다음에는 모두 공시이율이에요. 변액연금도 연금 개시까지는 변액으로 운영이 되지만 펀드로 운영이 되지만 연금 개시를 하고 나면 그게 어디로 가죠? 일반 계정으로 나오게 되죠. 연금 개시를 하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시이율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한 달치 주고 나면은 나머지 그 적립금 남아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또 이자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공시이율로 불이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은 복리일까요, 달리일까요? 전부 다 복리입니다.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은 모두가 복리입니다. 연복리, 월복리. 뭐죠? 연복리입니다. 연복리. 연복리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이율 같은 금리연동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기간에 걸쳐서 적용되는 이율은 모두 다 연복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B라이프에서 판매 중인 연금보험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변액연금,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변액연금은 지금 저희가 VIP 변액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납도 있고 일시납도 있습니다. 일시납이 6월 1일부터 판매가 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형이 있고 미보증형이 있죠. 보증형과 미보증형의 차이는 뭘까요? 변액연금에서 뭘까요? 자, 변액연금은 아까 수익률에 따라서 적립금이 변동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금을 개시할 때 펀드가 수익률이 너무 나쁘면 내가 낸 돈보다 떨어져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정말 낭패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 재원을 최소한 내가 낸 보험료까지는 보장해 주는 게 바로 보증형이에요. 그게 없는 상품이 미보증형입니다. 그럼 보증형이 좋아요? 미보증형이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보증형은 내가 낸 돈만큼을 연금 재원으로 보장해주는 대신에 펀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죠. 채권형 펀드를 무조건 50% 이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채권형 펀드를. 나머지만 주식형으로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미보증형은 100% 다 주식형 펀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중요한 게 뭐죠? 적합성. 적합성 진단 결과가 거기에 맞아야겠죠. 그래서 적극 투자형이나 공격 투자형으로 해야지 주식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달러 가로 쳐놨죠. 평생소득 변액연금의 상품이 있죠. 자, 요 놈은 이 상품 좀 특이한 상품이죠. 변액인데 변액은 연금을 얼마 받게 될지를 모르죠. 그죠?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연금액하고 적립액이. 그런데 평생소득 변액연금은 변액연금인데 내가 받을 연금액이 확정돼 있습니다. 확정해 줍니다. 가입할 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되게 특이한 상품이죠. 요거는 좀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점 가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장 보시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복잡해요. 이 상품 내용이. 그래서 로럼 레이트가 있고 인컴 레이트가 있습니다. 그 지급률이 나이마다 정해져 있고 번치를 해놓으면은 그 지급률이 연봉률이 4.5%로 이렇게 매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 근데 일시납. 평생소득 변액연금은 일시납 원화가 있고 달러 일시납이 있고 달러 월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납 상품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추천해 주실 만하다라는 거고. 자, 금리 연동형 공시이율로 분리되는 상품 중에는 뭐가 있냐면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하고 넥스트 레벨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자, 트리플 레벨업은 3번의 보증을 해주죠. 3번의 보증. 언제를 해주죠? 3번의 보증. 7년, 10년,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 이렇게 3번의 시점에
적립금을 보시겠죠. 적립금을. 그래서 5년 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년에는 몇 프로가 되죠? 100%. 납입한 돈의 100%를 적립액으로 보증해주고 10년이 되면은 몇 프로가 됩니까? 130%. 5년 납 기준으로 130%. 그리고 나서 10년 이후에는 매년 2%씩을 올려주죠. 2%씩을 1년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년을 거치해 놓으면은 20%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40세 남자가 10년 납하고 10년 거치했다가 60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10년 시점에는 130%가 되고 거기서부터 10년을 놔두면은 20%씩 올라가니까 150%가 되겠죠. 그래서 낸 돈의 150%의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개시하게 된다. 이게 트리플 레벨업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확정이 아니고 최저 보증입니다. 최저 보증. 만약에 공시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그죠? 적립액이 그 130%보다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럼 그 많은 걸 준다는 거죠. 근데 공시율이 낮아가지고 130이 안 돼도 그거를 최저 보증해 준다. 그러니까 최저 보증의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넥스트 레벨업은 트리플 레벨업의 동생입니다. 동생. 비슷하죠. 근데 뭐가 다르죠? 넥스트 레벨업은 트리플하고. 자 트리플 레벨업에서 하나를 빼고 하나를 더한 게 넥스트 레벨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는 건 뭐냐면은 7년 시점. 트리플은 7년 시점에 100%라고 그랬죠. 근데 넥스트 레벨업은 7년 시점 100%가 아니죠. 훨씬 낮죠. 좀 황금률이. 7년 시점에 한 50%가 안 됩니다. 근데 10년 시점에는 120%, 10년 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년 시점에 120%가 되고 그 다음부터 2%씩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연금 시점까지. 그러고 나서 뭐가 있죠? 넥스트 레벨업은 연금 총액 보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연금 총액 보증. 그래서 2%씩 올라간 그 적립금을 맥스 20년으로 나눠주게 되죠. 그죠? 나눠서 받고 20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현재 공시율로 산출된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받게 돼 있죠. 제가 지금 그림 없이 말로만 설명하니까 조금 좀 머릿속으로 약간 상상을 하시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넥스트 레벨업 연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트리플하고 넥스트하고 뭐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죠.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약간 그 아까 축구로 말하면 약간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그죠? 트리플은 약간 연금을 받으려는 분들보다는 뭐죠? 10년에 130%를 적립액을 좀 원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맞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진짜로 연금을 받아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넥스트 레벨업이 더 적합할 수가 있죠. 그렇게 역할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금리형으로 운영되는 연금보험은 현재는 없다. 작년까지 있었다. 작년까지 백세만족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변액연금하고 금리연동형연금 두 가지만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이제 7월 22일 날 이 금리연동형 연금이 하나가 더 출시가 됩니다. 이름은 뭐냐면 백세 파트너 연금보험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도 또 특이한 애예요. 금리연동형 연금인데 연금 재원의 적립금을 20년까지는 연단리 7%. 이건 달리예요, 달리. 연단리 7%, 20년까지는. 20년 이후부터 연금 개시까지는 5%씩 적립금을 올려주는 연금보험이 나옵니다. 이런 상품이 지금 타사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죠? 아이사이도 있고, 뭐 KDB에도 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상품인데 거기는 다 변액이에요, 변액. 근데 우리는 금리 연동형 공시율형 연금으로 그런 상품이 유사한 상품이 출시가 된다라는 거, 그것도 나중에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공시율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다. 자,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가끔가다 그런 전화가 오세요. 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달라고. 예, 그거를 알려드리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예, 저희 상품에서 엑셀 파일을 받아가지고 드려야 되는 걸 드릴 수가 없죠. 회사의 1급 기밀이겠죠, 그거는. 예. 근데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이 들어갑니다. 경험생명표를 베이스로 해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그냥 아주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계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연금 재원, 그러니까 이 연금 개시 시점까지 만들어진 연금 재원이 있죠. 그 재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주면은 또 남아 있고 또 한 달 주고 또 남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자를 붙여드려야겠죠. 예. 그래서 공시이율로 발생하게 될 이 기간 동안에 연금 개시 이후에 발생하게 될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를 더한 다음에 이거를 뭘로 나눌까요? 분모는 뭘까요? 분모. 기대연명입니다. 기대연명. 경험생명표상의 기대연명. 남은 걸로 더 살 걸로 기대되는 남은 수명이 있죠. 요걸로 나눠줍니다. 요게 연금액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모가 클수록 연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경험생명표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기대연명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빨리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루라도 빨리 지금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저 분모에다가 확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하다. 예,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거의 지금 몇 분이죠? 21분이네. 딱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생명표가 거듭될수록 올라갈수록 이렇게 연금액이 작아지게 된다는 말씀이고, 또 넘어가고, 자, 비과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과세. 자, 먼저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은 세제 적격일까요? 비적격일까요? 예, 모두 비적격입니다. 비적격이냐 적격이냐는 무슨 얘기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죠. 세액공제.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에서 세금 깎아주냐 안 깎아주냐.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사에서 대면 채널로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연금보험은 다 비적격입니다. 세액공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가 좋아요? 적격이 좋아요? 비적격이 좋아요? 둘 다 좋죠.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앞에서 세금 공제를 받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으로 안 받고 중도해지할 경우에 기타 소득세를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죠. 근데 우리 세제 비적격 상품들은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죠? 나중에 연금 소득세랑 관계가 없어요. 연금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세금을 내게 되죠? 이자 소득세. 저희는 보험 상품이니까 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보험 차익은 이자 배당 소득으로, 이자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15.4%의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는데 그거를 부과 안 하는 조건들이 있죠. 그게 뭐죠?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월납 150. 우리가 보통 비과세 요건하면은, 그죠? 비과세 조건하면은 월납 150만 원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종신형 연금보험의 6가지 조건이 있죠. 이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키면 150만 원 넘어가도 다 비과세죠. 15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500만 원을 내도 나중에 받는 연금. 근데 연금에 대해서 과세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을 개시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과세가 될까요? 아니죠.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게 될 때부터. 그죠?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게 될 때부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보통 그게 80대 중반 정도 돼요. 그때부터 내가 낸 돈보다 더 받게 되는 연금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조건에 맞으면 1번에 일단 1번의 종신연금보험에 해당되면 금액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가 되고, 그게 안 됐다. 6가지 중 한 가지라도 맞지 않아가지고 비과세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월납 150, 10년 이상 유지, 5년 납 이상 균등 납입하고 월 15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비과세가 만족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150만 원 넘었다. 그러면은 3번 총납입보험료 1억 원 미만으로는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요게 저희가 이렇게 59 코드냐 74 코드냐 비과세 코드가 75 코드냐 회사 내부에서 관리를 하고 은행연합회에 거를 저희가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따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종모 지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